기묘한 민박집. 가이토 그로스케. 황금 연휴가 끝난 다음 날 학교에 간 슈는 점심을 사 먹기 위해 홀로 매점으로 향했다. 오늘도 같이 밥 먹을 친구를 못 찾았네요. 낙담하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건 슈의 어깨에서 본인보다 풀이 죽은 코노스케였다. 이마에는 슈가 선물한 선글라스를 걸치고 있다. 코노스케는 요괴라서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았고 당연히 목소리도 안 들렸다. 슈가 걱정돼서인지 아니면 아침부터 민박집에서 일하기 싫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이렇게 학교까지 따라왔다. 창가에 있던 3인조라면 키워줄 것 같지 않았나요? 하지만 걔네 중 한 명이 좀 불량스러워 보였잖아. 그러면 슈님처럼 저는 안경을 쓰고 있던 그룹은요? 거긴 오타쿠 집단이잖아. 대화 주제를 따라갈 자신이 없어. 그럼 미코시바님과 카타쿠라님은요? 그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미코시바와 카타쿠라는 입학식 날에 먼저 말을 걸어준 아이들이었다. 안과 질환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는 척을 했을 때 그게 신경 쓰였는지 먼저 다가와 준 것이다. 안경으로 바꿔 쓰고 온 날도 눈이 좀 나아진 거야? 라며 미스코시바가 기쁘게 말을 걸어주었지만 그 이후로는 딱히 교류가 없었다. 일주일 만에 선글라스를 벗었기 때문에 반에서는 병 같은 건 전부 거짓말이었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려다가 실패한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실제로 병 때문이라는 건 거짓말이었으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둘은 괜찮은 애들인 것 같아. 하지만 친구도 많아 보이고 모두한테 친절한 걸 보면 특별히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건 것 같지는 않거든. 아이고 참 슈님 잘 들으세요?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그렇게 핑계만 대다가 졸업할 때까지 청춘을 낭비할 뿐이라고요. 코노스케에겐 미안한 일이었지만 햄스터에게 혼나면 상당히 비참한 기분이 든다. 슈는 잔소리를 한 귀로 흘리면서 멍하니 창밖으로 시선을 향했다. 맑게 갠 하늘에는 나는 새들 틈에 섞여 푸른 불구슬 같은 게 붕붕 날아다녔다. 창유리 바깥면에는 머리가 셋 달린 도마뱀 같은 생물이 달라붙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바깥 세상에서도 요괴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마주치는 빈도도 전혀 뜸하지 않았다. 요괴들이 뒤섞인 인간 세상의 풍경이 아직 낯설게 느껴지긴 해도 서서히 적응할 필요는 있었다. 잠깐 거기 1학년! 갑자기 등 뒤에서 기운 넘치는 여자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짧은 포니테일을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사카이니시 고등학교에 신뢰하는 학년마다 색이 달라 그녀가 한 학년 위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었다. 저 말인가요? 너 말고 또 누가 있겠어? 그녀의 말대로 주변에 다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 덕분에 코노스케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거니까. 창밖에 뭐라도 있어? 아니요. 고양이가 얼핏 보여서요. 슈는 얼버무리며 이마에 식은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혹시 방금 한 대화가 들렸던 걸까? 그렇다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수상한 녀석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그녀와 안경 너머로 시선이 마주쳤다. 남학생 중에선 키가 작은 편에 속하는 슈지만 그래도 웬만한 여학생보다는 컸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은 선명한 눈매가 특징적이었고 솔직히 말해 예뻤다. 왜 그러시는데요? 같은 반 남자애들과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하는 슈였다. 하물며 이렇게 예쁜 여학생 앞이라면 더더욱. 긴장에 상기된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싱긋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너 들어간 동아리 있어? 아무래도 단순한 동아리 권유였나 보다.
아쉽게도 한다는 고백은 아니었네요. 얻기 위해서 코노스케가 쓸데없는 소리를 덧붙였다. 하지만 그런 모습도 목소리도 눈앞에 있는 그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코노스케에게 대꾸하면 수상한 녀석이라는 걸 인증하는 셈이므로 꾹 참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슈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그녀는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속한 동아리, 정확히 말하면 동호회인데 나 말고는 이제 다들 3학년이 된겨. 그래서 말이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면 동아리가 없어지거든. 스웨논만큼 심하진 않아도 그녀 역시 사투리를 썼다. 동아리 해체를 막으려고 회원을 모집하느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양이었다. 갑자기 말 걸어서 미안해요. 난 2학년 쿠스노키 미노리. 넌? 1학년 야모리 슈인데요. 야모리라? 성이 귀엽네. 아마 다른 의미의 야모리, 도마뱀이라는 뜻도 있다로 받아들인 눈치였지만 지적하진 않았다. 저기 쿠스노키 선배, 선후배 사이에 딱딱하게 굴 건 없지. 미노리라고 불러. 그녀의 압도적인 소통 능력이 눈부시게 보일 정도라 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동호회면 무슨 동호인가요? 먼저 그것부터 설명해야 했는데 미안. 미노리는 양손을 맞대며 고개를 꾸벅꾸벅 숙였다. 조금 산만해 보일 만큼 기운 넘치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미노리는 에헴 하고 혓기침을 하더니 자신이 소속된 동호회를 자랑스럽게 밝혔다. 바로 요괴 연구 동호회요. 동호회 이름이 너무나 시기적절해서 어깨에 올라탄 코노스케와 무심결에 마주보고 말았다. 이곳 사카이 미나토시는 요괴의 도시다. 그러니 지역 특성을 살린 동호회가 있어도 이상할 건 없었다. 요괴 연구 동호회에서는 매일 요괴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 선배들이 수험생이 된 뒤로는 활동다운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긴 헌디. 슈구는 요괴가 있다고 믿어?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요괴 햄스터가 지금 얻기 위해서 민망해하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슈는 당당히 믿는다고 할 수 없었다. 인간계에서 요괴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꿈의 영역이다. 그걸 진지하게 믿는다는 말은 산타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일이었다. 아무 대답도 못하자 미노리는 슈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여겼는지 이상한 질문에서 미안 하고 힘없이 웃었다. 요괴 같은 걸 그렇게 쉽게 믿긴 힘들겠지. 아니요, 그런 건 억지로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요괴 이야기를 하면 동호회 선배들 말고는 다들 슈군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니까. 선배, 저는 안 믿는다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럼 가입할래? 침울한 분위기에서 180도 바뀌어 미노리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가입 신청서를 꺼냈다. 마치 깜짝 상자처럼 다음에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슈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회원 모집을 위해서였다고는 해도 슈에게는 무척 기쁜 일이었다. 요괴 연구라면 분명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역시 무리였다. 죄송해요. 전 방과 후에 집안일을 도와야 하거든요. 그렇구나. 집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디? 미즈키 시게루 로드에서 민박집을 해요. 그거 설마 아야시장? 미노리가 굉장한 기세로 되물었다. 그녀가 거리를 좁혀오자 슈는 반사적으로 항복하듯 양손을 들며 뒷걸음쳤다.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알다마다. 아야시장이라면 이 근방에서 가장 잘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건물이잖여. 폐허나 다름없는 외관이 딱 봐도 수상쩍고 1학년 중에 그 민박집에 사는 남자애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슈군이었다니. 신이 나서 눈치 없게 떠들어대고 나서야 자신이 상당히 신뢰되는 말을 했다는 걸 자각한 것 같았다. 미노리는 시선을 피하며 미안 하고 사과했다. 폐허나 다름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실제로 요괴가 나오기도 하니까 특별히 화가 나진 않았다. 그것보다 슬슬 대화를 끝내지 않으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진다는 게 신경 쓰였다.
어쨌든 그래서 가입은 힘들어요. 유령 회원이라도 괜찮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렇게까진 안 올래. 동아리가 형식적으로 남는 건 의미 없으니까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알겠습니다. 회원이 모이길 바랄게요. 쉬는 대화를 끝내고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바로 잠깐만! 하고 미노리가 불러세웠다. 동호회의 이야기와 별개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디.